지금 2016년부터 현재 국세청이 쓰고 있는 신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롭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그동안에 운용해왔던 그 통합 시스템 TIS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TIS가 개발될 당시에는 그 당시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볼을 사용했기 때문에 코볼을 기반으로 한 그 TIS로는 이제 증가하는 업무량과 새로운 어떤 그 기능, 기술 환경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로운 그런 그 기술적인 문제들을 많이 맞이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코볼에서 자바로 사용 언어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롭게 개발을 하면서 그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제 문제점이나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TIS가 수용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그 별도의 어떤 그 별도로 만들어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만들었던 산발적인 시스템을 통합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었고요. 또 이제 표준화, 모듈화, 또 장비와 기능 통합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약 2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5년 6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지금 국세청은 이 업무 전 영역에 있어서 이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외국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제가 안내를 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세무서를 갔더니, 요즘은 저도 이제 퇴직한 지가 몇 년 됐죠. 그런데 요즘은 세무공무원의 일상 업무는 컴퓨터가 지시를 하는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야 될 어떤 납세자,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컴퓨터가 매일 어떤 지시를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국 조세 행정에 있어서 IT를 활용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지금도 그러니까 TIS를 개발함으로 해서 한국 조세 행정에 있어서 IT는 꽃을 피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그 개념도를 설명을 드릴 때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납세자를 접하는 측면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내부적인 업무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그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TIS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 중에서 시스템을 소개할 건데,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홈택스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홈택스는 아까 그 표에서 우리가 이택스라고 했던 납세자의 편의와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홈택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납세자가 집에서 납세와 관련된, 납세 의무 이행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과세 법령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국세청에서 어떤 법령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러한 유권 해석 또는 질의 회신 이런 내용들을 다 거기에 담아놓고 있고요. 또 뭐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온갖 서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물론입니다.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소득세 신고 기한, 한국에서는 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5월 초가 되면은 납세자는 전년도 자기의 그러니까 전년도 소득을 다음에 5월까지 신고하지 않습니까? 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 자신의 소득을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납세자들은 자기가 그 얻은 소득에 대해서 큰 거는 기억을 하지만은 때로는 일정 어떤 부분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홈택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지난해 어떤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법적인 어떤 납세 의무가 있는 부분은 더 추가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현재 국세청이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 자료가 그러니까 소득 발생 자료가 본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신고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의 편의도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다 홈택스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택스가 아까 이택스 이가버먼트의 이택스라고 하지만은 이가버먼트의 어떤 가장 방문 인원도 많고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정부기관 운영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전자정부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과 법인 납세자 공이 전자신고를 하고 또 전자납부를 통해서 납세 의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현황을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요. 맨 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원천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원천세는 아시다시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떼고 그 뗀 세금을 국가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전형적인 것이 급여를 지급하는 지급자는 그거를 매월 말 그러니까 8월 달에 지급을 했다면 9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신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는데 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지죠.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들은 다 이미 내부 조직이 컴퓨터를 통해서 특히 급여 같은 거는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의 100%가 다 전자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그보다는 비율이 낮죠. 그렇지만 거의 90% 이상인데 지금은 이제 한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들도 이러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전자매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과거에는 신고서가 서류로 이게 신고가 될 당시와는 지금 이제 엄청 이게 조세 행정에 그게 달라졌는데 이게 초기 IT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그 정보기술의 가장 큰 문제는 입력상의 에러였죠. 그래서 그거를 서류로 신고가 되면은 그거를 아까 ADP 시스템이나 아니면 초기의 TIS 시스템에서 그거를 입력하는데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이 전자적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조세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국세 행정을 바꿨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홈택스가 어떤 납세자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라면은 이제 내부 국세청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세청 요원들을 위한 어떤 업무 지원 시스템이 국세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 뭐 신고된 자료 이러한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납세 의무 이행 상황을 모니터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그걸 납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죠. 이거를 텍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TIS는 아까의 TIS는 다릅니다. 아까는 인티그레이트 통합 시스템이라는 개념이었고요. 이거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IS 이 시스템은 TIS에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싱 같은 어떤 그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냥 원시 자료를 정보로 가공을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탈세 혐의자를 찾아내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데 필요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가 보통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납세 불이행에 대한 어떤 조치, 여기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아울러서 관리자에게는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정보나 또 예측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홈택스나 MIS하고는 상당히 그 차원은 다릅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떤 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내부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떤 단위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로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서 여러 응용 시스템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 과정에 이걸 넣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도의 핵심은 세금, 그러니까 단계별로, 거래 단계별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돼서 그 거래의 내역을 정부가 확인을 해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그 종이에 의해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종이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입력을 하고 활용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또 오류도 많이 납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그 제도를 바꿨는데요. 지금 현재도 종이 세금 계산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국세 행정에 좋아진 점은 뭐냐면은 과거에 부가가치세 시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거래 단계별 그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될 사람은,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될 텐데 매출자는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매입자는 그걸로 세금을 받고 어떤 그 부정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보를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모니터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 내용에 의심이 가면은 바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내용을 소명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각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세를 탄로하는 그러한 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해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 비해서 뭐 다른 어떤 이점, 아까 국세청이 가는 그 이점 외에도 납세자 측면에서 약 1조 원의 납세 협력 비용이 절감되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부터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 편리성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흐름도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일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몇 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에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다고 보내고 통보를 하고, 그러면 그 중개 사업자는 이제 그걸 구매하는 사람에게, 바이어에게 그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확인된 내용을 이 사업자는 국세청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이 이걸 이 시스템을 전체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몇몇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들이 그 앞단에 하부적인 일을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는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